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요번에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의 첫 번째 융합 강의, 그 중에서 BIM3D 빔 정보 구축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원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분위기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첫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근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뭔가 새로운 교육을 들을 때 그 심정, 기대 반, 걱정 반. 다들 그러실 건데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원쌤, 기존의 빈케어 교육연구소 원쌤의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일단은 강사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자, 저는요, 여러분들, 자, 빈케어 교육연구소, 빈케어 교육연구소 대표 원호식. 자, 근데 뭐 기업의 대표가 전문가죠. 그리고 지난 10여 년 이상, 12년 이상 국내 BIM 교육을 해왔고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 그리고 발주처를 위한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직 한라대학교 건축과 겸임 교수죠. 그래요. 원쌤은요, 국내 BIM 전문 확산을 위해서 후학들도 가르치고요. 이렇게 법인, 교육 벤처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국내 BIM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문제예요. 자, 정부는요, 쌤이 좀 지우고요. 쌤이라고 할게요. 원쌤. 이게 편해요. 여러분들한테 불려주기를 그냥 선생님보다는 원쌤, 교수님보다는 원쌤이 좋습니다. 원쌤을 지향하고 있죠. 자, 원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자, 국내 BIM을 좀 보자고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얘에 대해서 아직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는 BIM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얘의 중요성,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쌤이 오늘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첫 시간이야. 그래서 국내 10년간 BIM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BIM 본질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국내 10년 이상 BIM 도입이 됐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다 알겠지만 자, BUILDING 빌딩 건물, 그리고 인포메이션 자, 정보, 그리고 모델링. 자, 모델링 이거 뭐예요? 객체죠.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모델링에 대해서 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말을 못해. 모델이지 뭐야? 뭐 이렇게. 근데요, 우리는 객체예요. 자, 쌤이 인문교과서 강의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BIM에 대한 설명을 막 40분 이상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만 보자고요. 자, 우리가 건물을 정보를 객체화 시킨대. 건물 정보를 객체화 시킨대. 어떤 건물을? 자,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건물. 자, 어디부터 시작해요? 건축가. 우리 건축가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죠. 자, 머릿속에 있는 정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도면화가 됐든 3D가 됐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케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모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정보가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2D로 했냐? 우리 컴퓨터 기면 3D로 했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중요했죠.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뭐에다 했어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제도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단지 종이에서 뭐로 넘어왔어요?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어. 이랬는데 이제 한계가 있던 거예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옛날에는 2D로 했기 때문에 일정 정보의 양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3D를 다뤄야 돼. 그러다 보니까 2D에 뭐가 보여요? 한계가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뭐가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돼요? 실수, 우리의 미스테이크. 실수는 항상 사람이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먼 과거부터요. BIM, 건축에서 BIM은요. 그게 이런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뭔가 더 기존, 과거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자, 옛날부터 아날로그 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예요? 진화할 수밖에 없었어. 왜? 일의 효율성 때문에. 자,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요.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우리 발주처, 우리 사용자는 뭐 해야 돼요? 건물을 잘 써야 되겠죠. 근데 다 뭐예요? 일의 효율성이야. 우리가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고 자, CM이 있고 뭐 이래. 근데 다 뭐예요? 다 일로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효율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이익이 극대화돼야 돼. 설계하는 사람들 이익이 높아야 되고요. 시공하는 사람들 이익이 있어야 되고 얘도 감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발주처도 이왕이면 금액을 낮춰갖고선 돈을 세이브 해야지만 어때?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면요. 효율성이 떨어져.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과거보다 좋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진화된 거예요. BIM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얘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건축 분야에서는요. 자, 우리가 90년대 우리 CAD 기반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 왜 그랬을까요? 이때 PC,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이 한참 됐을 때예요. 원쌤이요. 맨 처음에 CAD 프로그램을 접근했을 때 뭐로 했을까요? 네, 디스켓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 시대에서 뭐가 나왔어요? CD가 나오고 그러던 디스켓이 없어지는, CD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죠. 그러면서 이때 컴퓨터가 누구나 다 이제 집에 PC가 있는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얘가 보급이 잘 됐어. 보급률이 올라갔어. 너도 나도 컴퓨터가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어때요?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는 게 더 뭐가 있다? 더 뭐 있다? 효율성이 좋다. 그쵸? 얘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쌤이? 그러면 우리는 얘는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맞아요? 효율성이 좋은 거는 그만큼 생산성이 좋다는 거. 결국에는 뭐예요? 얘네들이 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CAD를 사용하니까 수정 작업이 너무너무 편해. 또 뭐가 있어요? 문서의 보존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덜컥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점 현대에 오기까지의 무한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D 한계성이 보이기 시작해. 2D. 2D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도 없고 너도 나도 다 CAD 다루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99%가 다 CAD를 하죠. 왜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왜 CAD를 다 써요? 우리 도면을 포맷이 뭐예요? DWG 포맷을 어떻게 해요? 세움터로 납품하게 돼 있죠. 도면의 납품 기준이 DWG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 얘를 쓰는 거야. 근데 한계는 있었어. 한계가 발생돼. 아직까지도 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해. 정보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 쌤이 이렇게 글로 쓰면 잘 몰라. 그림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다 지우고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딱 있는데 이 객체 정보의 도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평면도로 예를 들게요. 자, 1200 높이에서 얘를 잘라. 뚝 잘라 수평으로. 자, 얘가 1200 높이래. 1200 높이에서 얘를 잘라. 위에서 내려다봐. 수직 투영시켜서 보이는 선들. 자, 보이는 선들을 그렸어. CAD가 됐던 뭐 손이 됐던 그렸어.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요? 평면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죠? 얘는 그린 거예요. 근데 사람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어때요? 사람의 머릿속 정보.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는 정보. 얘는 2D예요? 3D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애초부터 3D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걔를 추출해내. 내가 막 머리를 계산해갖고선 이걸 추출해냈어. 이렇게. 얘를 추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있는 녀석들까지가 어찌어찌 해서 보일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정보는 수많은 건축 정보들이 여기도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얘만 추출했기 때문에 어때요? 까마득히 다 잊어버려. 그리고 설계를 해. 도면을 그려. 이러다 보니까 정보의 유실 아니면 실수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설계랑 시공은 또 싸우게 돼. 설계랑 시공이랑은 아주 프렌드십이 아주 없어. 왜? 설계 도면의 정보가 시공으로 가서 시공자가 얘를 해야 되는데 안 맞아. 이러다 보니까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맨날 설계사에 전화해서 물어봐. 왜 일이 맨날 이렇게 하냐.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한계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2D로 하면서도 잘 시공했대. 그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었대.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2D로 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2D로 그냥 진행해도 오케이다.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과정. 이 과정에 정말이지만은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시간이라는 녀석을 자꾸만 까먹고 앉아 있죠. 예, 맞습니다. 내가 설계 정보를 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뭔가 안 맞아. 그러면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우리 CM한테 얘를 검토도 부탁해야 되고 그러면서 까먹는 시간 어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비효율적이다. 결국 생산성은 어때요? 떨어지더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계 단계부터 가상 공간에서 디자인, 우리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3차원으로 애초부터 만들어. 3차원 만들어서 줘. 누구한테?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네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시공을 한 번 더 해봐. 선 경험을 해. 우리가 똑같은 건물, 만들고자 하는 똑같은 건물을 먼저 가상 공간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 경험이라는 걸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찾을 수 있어요? 설계 단계의 정보 부족, 오류를 다 체크해 나가는 거야. 얘를 시공하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설계 정보를 딱 시공사가 딱 받아들여 갖고 차곡차곡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단계의 오류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협업하면 돼. 그리고 시공도요, 까보면요, 우리 구조도 있고요, 건축 마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토목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 설비도 있고, 기계, 통신, 소방, 여러 가지 분야가 또 많아요. 특히요, 우리 덕트, 파이프, 이런 거 봐요. 골조가 이미 딱 쳐져 있는데 거기 뚫고 지나가. 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네. 2D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시공을 하는 중간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골조를 건들 수는 없으니까 다 거기에 맞춰가. 얘는 건물도요, 어때요? 비효율적인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공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나가면 돼요, 전문가들끼리. BIM은요, 누가 한 개가 주체가 돼서, 건축이 주체가 돼서, 자, 내가 왕이야, 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각 전문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심지어는 우리 건축주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꺼내놓고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존보다 얘는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얘는 시간이라는 녀석을 세이브할 거고요. 시간을 세이브하고 얘는 결국 생산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단 2006년 뭐 이럴 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론적인 것, BIM과 같은 유사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80년대, 90년대 이때 벌써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왜? 당연하죠. 우리 이런 펜을 볼게요. 마커보드 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 분야에선 얘를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다? 말도 안 돼요. 얘를 찍어낼 수 있는 폼, 성형 폼을 기계를 하나 딱 뜬 다음에 얘를 공장에서 꿍꿍 붕어빵 찍듯이 꿍꿍 찍어갖고 많이 팔 수 있어.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 건축 분야는 어때요? 대지 하나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안에 맞는 집을 지어야 돼. 그 안에 맞는 병원을 지어야 돼. 그 안에 맞는 뭔가 건축 행위를 해야 돼. 똑같은 쌍둥이 건물이 이렇게 여러 군데 지역 위치에 막 분포될 수가 없어. 이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프로젝트 하나, 그것만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는 오래전부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체계로 갔고요. 우리 건축 분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손으로 그려갖고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왜 컴퓨터를 써? 그렇죠? 비싼 컴퓨터 쓰려면 또 엔지니어 데리고 와야 돼. 프로그램 사야 돼. 근데 지금은요, 컴퓨터가 많이 보급화됐고,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 핸드폰 하나만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BIM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 분야에서 불과 이제 20년 전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컴퓨터의 발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됐어.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가 아주 스킬을 엔드 유저가 돼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본질은 도대체 뭐냐? BIM은 본질. BIM.
너의 본질은 뭐냐? 결국엔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BIM 하는 절대적인 이유.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근데 좀 보자고요. 우리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CM이 있고 발주처가 있어. 자, 우리 첫 번째 설계사. 자, 빔을 하기 위한 본질의 생산성이 높대. 2D로 하면 생산성이 낮냐? 당연히 낮죠. 사람의 한계, 그리고 정보의 부족. 그래서 BIM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국내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1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빔을 안 해. 왜 안 할까? 왜 BIM 안 하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일단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자, 2016년 정부 조달청에서는 장기 계획적으로 2016년에는 BIM 의무화하겠다. 조달청 2016 BIM 의무, 이런 타이틀이 문서도 있어요. 장기 플랜으로서. 근데 2016년에 과연 됐냐 이거죠.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해? 그거 봐, 안 하잖아. 대부분 그래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2D라는 안정적인 체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빔 체계로 바뀐다라면 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 저라도 그럴 거예요. 원래도 똑같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조달청에서 한다고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 그냥 조용히 넘어왔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하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리고 2008년 이후로 국내 빌딩 스마트 협회, 그리고 학회 협회, 그리고 관련 이제 법인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민간 자격증도 만들어지고. 근데 얘가 뜰 때 확 떠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김이 푹 빠진 거야. 벌써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성을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 근데 이거는 꼭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요, 원쌤도 그렇고요. 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BIM을 강요하지 않아. 강요 대상이 아니야. 강요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제는 하지 말라고도 오히려 얘기를 해. 왜? 우리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BIM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이제 곧 다가올 우리 미래 산업에서 내 건설 가치가, 나의 설계 가치가 점점 경쟁자들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마시라 그래. 그거 안 하셔도 된다고 교묘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기는 해.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 크게 한다고 했다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얘를 하려니까 인력에 문제가 생겨. 인력. 자, 인력이 빵꾸나. 왜? 우리 S나 이런 큰 건설사 이런 데서는 인력을 쫙 땡겨가서 막 빔을 해야 되는, 레빗만 할 줄 알면 막 다 데리고 가서 월급도 많이 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어떤 데는 빔 인력이 없어서 항상 부족하고, 어떤 데는 BIM 안 하니까 인력도 필요 없고, 정작 조금만 돼서 빔 하려고 해도 나한테 필요한 BIM 인력이 없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하더라. 양극화 현상, 인력 부족. 그리고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 대학교에서 BIM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심지어 캐드도 못 하시는데 빔을 어떻게 가르쳐줘. 그래서 학교에서 BIM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거 신문 나가면 배워. 이런 식이에요. 얼마 전에는 쌤이 네이버 검색에 지식인의 학생들이 물어봤는데, 그 실무자 입장에서, 아니 지식인 입장에서 얘를 답변을 해주기를, 얘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했고 책대까지 되는데 옳지 않아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연필부터 캐드, 그리고 그 이상이 됐던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거,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항상 도전하고 걔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을 왜 하는데요? 건축이란 행위는요, 경쟁에서 시작해서 경쟁으로 끝나요. 근데 나는 돈이 많아. 건축이라는 걸 취미생활로 할 거야. 이러면 상관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쌤이 봤을 때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쌤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설계사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사실. 자금에 문제가 생겨요. 자금. 자, 컴퓨터도 그렇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인력도 그렇고요. 기존에 더더욱 인력, 맨파워 비용이 낮은 설계 인력 비용에서 빔 하는 사람 쓰면 조금이라도 더 줘야 돼.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도 없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요. BIM 프로젝트가 없어. 막 대형만 있어. 큰 거. 그리고 주위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완전 외주 용역이래. 외주 용역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CG처럼 BIM도 그냥 외주 주면 되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세요. 흔히 말하는 초창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BIM은요, 각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갖고요, 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전문가들이 계속 친밀한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진화시켜야 되는 건데, 일부분만 껍데기만 이렇게 해서 빔했다, 잘했다 이래서 상도 받고 막 협회에서 뭐 이런 거 갖고 해서 우리가 이런 BIM 프로젝트를 했다 그랬는데, 쌤이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은 옳지 않아요. 왜? BIM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설계 단계, 시공 단계에서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얘는 최종적으로 유지관리까지 끌고 가야 되는 정보의 기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초반에 껍데기만 해서 빔했다? 얘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문제, 시공사도 마찬가지야. 시공도 얘를 정보를 받아왔어. BIM 정보를 딱 받아왔는데 얘를 활용해야 되는데 맨날 시간이 없어. 우리 현장은 맨날 바쁜데 얘 언제 하고 있냐. 애초부터 자세가 잘못됐죠. 그 바쁜 게 왜 바쁜 건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현장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지.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이 제대로 맞는 현장이 국내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애초부터 BIM을 제대로 하면 그 공정도 다 나오고요. 비용도 나오고요. 문제점도 나오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먼저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공할 때는 바로바로 적용해서 문제없이 건설을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죠, 진짜. 근데 왜 바쁜지도 모르는데 맨날 시간이 없대. 빔을 안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빔을 안 하니까 당신들 시간 관리를 못 하는 거다. 이해가 안 되죠. 빔은 그냥 외주 이용해 주는 CG 수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CM을 좀 볼까요? 감독. 근데 CM이라고 이렇게 딱 봤는데 사실 그래요. 건축 경력 20년에서 30년 훌륭해요.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어. 어떤 전체적인 경력 기반으로 우수하지만 BIM 시대에서는요, 사실 옳지 않아요. 그동안 2D 기반의 옷을 입고 2D라는 옷을 입고 CM을 하고 감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3차원으로 보니까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 2D보다 3차원이 더 낯설은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돼. 심지어는요, 원쌤은 그렇게 봐요. BIM 모델러부터 뭐 여러 경험을 쌓아서 10년, 20년 됐던 사람이 정말 마스터가 되고 CM에서 다룰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2D만 하던 사람이 BIM을 컨트롤한다? 빔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도 모르고요. BIM 한계가 뭔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를 맞춘다? 2D 기반에 맞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2D는요, 요만한 2차원적인 종이에요. 근데 3차원적인 정보를 걷다가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얘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우리 발주처, 우리 고객,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나마
2D 정보 보여주면요 싫어해. 근데 3D 정보 보여주면요 완전 좋아해. 왜요? 바로 3차원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톡톡히 보니까 건축주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비용도 오픈해버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올바른 BIM 문화는 이런 거예요. 다 오픈해야 돼.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요. 어떻게 된다. 이런 세상이 빨리 와야 돼요. 물론 기업 이유는 챙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고객님들은 얘를 보여주면 요구사항이 많이 나와. 요구사항. 근데 이거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서비스업이에요. 뭔가 특별한 VIP 서비스를 해주면요.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보상이 따라와야 되겠죠. VIP 대접을 해주는데 그만큼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보셔야 돼.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설계사무소에 어떠한 오너가 그랬어. 우리 회사는 앞으로 BIM을 적극적으로 전 사원이 쓰도록 하겠다. 만약에 내가 BIM을 레빗을 안 쓰겠다는 사람은 사표를 쓰고 나가도 된다.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렸죠. 이 오너가 BIM의 비전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체 다 이 레빗이라는 툴을 써서 BIM 한다. 이래 놓고 안 할 사람은 나가. 현재 그 회사가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쌤이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BIM의 본질.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시켜서 빔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 정부에서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 이제는. 왜?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건설산업의 미래는 BIM이 있다는 거죠. 쌤이 얘를 그래. 투자 비용은 들어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선. 자, 그 정도도 투자 못 하시면요. 우리는 앞으로 건설산업에서 미래는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서비스를 합니다. 설계사. 우리는 2D가 아닌 3D, 4D, 5D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한테 맞는 맞춤형 설계 서비스를 합니다. 라고 홍보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2D를 하는 사람보다 우리 설계사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은 같은 가격에 해주지만 차후 BIM이 점점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일을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뭐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얘를 본질 BIM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산성 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 분야가 됐든 시공이 됐든 우리 CM 감리가 됐든 나의 가치를 기존 2D 방식보다 한 차원 격상시켜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달라야 돼요. 남들과 달라. 내가 하면 달라. 그렇죠? 이런 거 없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BIM을 뭐로 써라? 비즈니스 마케팅 도구로 쓰셔라. 그랬더니 맨날 입으로만 해. 껍데기만 빔하고 했다 그래. 이건 옳지 않다는 거야. 제대로 하면서 마케팅을 해야지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아다리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BIM 하는 데 있어서 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될 건 많아. 근데 이거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 6년, 10년 저 미래에 남아 있으려면 얘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쌤이 그래요. 우리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우리의 건설 산업은 보여줄게. 뭐가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 하니까 뭐 많아요.
이슈화가 됐던 거 뭐 있어요? 드론, 또 3D 프린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캐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뭐 사물 인터넷, 또 AI, 인공지능. 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막 지금 막 큰 파도로 이렇게 큰 파도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다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에 무언가를 해요. 우리 3D 안경 끼고 딱 보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건 우리 건축 분야랑 관계가 깊은 거죠. 3D 프린터. 중국에서는 3D 프린터로 벌써 집을 짓기 시작해. 얘도 우리 건설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빨리 접목시켜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구자가 되고 기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는요, 그 기반이 얘예요. 결국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왜 그럴까요? 여기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 우리 디지털 기반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건 얘를 드론을 써서 현장에 써먹을 수 있고요. 자, 얘를 갖고선 뭘 할 수 있어요? 3D 프린터 할 수 있고요. 이 정보를 갖고 스캐닝 할 수 있고요. 이 정보를 갖고 사물 인터넷, AI와 연결해서 우리는 뭘 해요? 최종적으로 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요, 유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 2018년 무술령 들어서 불이 막 나고 있어. 인명피해가 막 나고 있어. 건물에 불이 나. 그러면 다 태워놓고선 그 건물이 어떤 내장 단열재를 썼는지, 얘가 맞는 거, 제대로 맞는 거, 법적 근거에 맞는 걸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정보들을 다 BIM을 해서 다 이렇게 뭉겨놓고 다 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정보를 딱 줬어. 조달청에 우리 세움터에 납품하잖아요. 도면 따위 납품해봐야 못 써먹어. 근데 빔 정보를 딱 납품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우리나라의 국보, 남대문이 불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쟁이 많기 때문에 목조 건축물이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현재 복원되어 있는 그나마도 불이 탔어. 근데 도면이 없어. 얘 복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국가의 보물, 이런 건축물 유지하고 문화로 만들어서 계속 후손한테 보여주고 관리해야 될 건축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정답은 있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BIM의 개념이 뭐 당장 1, 20년에 나온 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타 분야 또한 우리가 컴퓨터에 등장함과 동시에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나마 우리 건축 분야에서는 이제서 10몇 년 전부터 BIM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 컴퓨터의 보급으로 어떻게 됐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건이 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안 해. 이상한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인데, 저 동남아시아, 우리 중동 국가 지금 핫해요. 우리나라보다 훨 늦게 BIM 정보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뜨거워, 열기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쌤이 봤을 땐 그래.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만 따질 때 CAD보다 BIM이 후달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봐요. 여러분들 2D는 이런 면값이에요. 근데 3D는 뭐예요? 이런 거. 부피값을 갖고 있어. 이 정보보다 이 정보가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여기에 투자돼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얘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내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얘를 해야 된다. 그 활용성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자, 여기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는요. 뭐에 달려있다? 빔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있더라. 그 시작이 되는 바로 초석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 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BIM은요. 우리나라한테 나서는 이렇지 미국 벌써 70% 이상 빔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중동 뭐 이렇게 다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한때는 그린 빌딩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린 빌딩이라는 것 자체도 다 BIM 안으로 이렇게 흡수돼야 돼. 그래서 결국 정보의 큰 교집합 아니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바로 BIM이 될 거래. 그래서 빔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건축물 탄생부터 시작된 탄생부터 쭉 와. 이 건물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정보는 남아. 정보는 기록이 될 거예요. 건축물이 탄생부터 폐기되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정보를 뭐예요? 이거 모델링. 이게 굉장히 중요해. M은요.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공, 선시공. 자, 선시공을 통해서 뭐예요? 정보를 수정하고 실제 공사에 적용하여 유지관리의 관리 정보로 활용한다.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BIM은 건축물의 탄생부터 폐기하는 그 모든 과정의 정보를 가상 공간 안에서 선시공에서 정보 수정을 해서 실제 공사에 적용, 유지관리 정보를 활용하는 건축의 새로운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M은 이론이에요. 우리 이론인데 큰 이론이 있어. 건축물의 모든 것. 그것을 활용할 수. 생산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얘를 활용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래서 껍데기만 이렇게 해서 빔이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기준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빔이라는 걸 했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서 결과물이 나왔어. 얘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BI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10년 이상 어떤 그 시간을 준 거죠. BIM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폭발적으로는 안 됐지만 이제는 시간은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좀 마스터 플랜을 이제 바꿔 나가기 시작했어. 자, 2020년 2020 프로젝트죠. 2020. 자,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대. BIM을 도입을 하겠대.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 이제는 원래는 기대는 안 해. 사실 이제는 누구나 다 빔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나라가 뭐 한다 만다 이런 건 중요치 않고요. 자, 뭐 LH나 뭐 이런 데가 뭐 이렇게 한대.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는 토목이 따라와. 토목이 BIM을 뭐 한대? 의무화한대. 자, 우리 건축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타 분야, 토목 분야에서도 BIM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만큼 BIM은 2018년 기준으로 활성화되는데, 의무화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금 쭈삣쭈삣 서야 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BIM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처럼 2016년 이전부터 뭐 그렇게 강력하게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뭐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BIM의 가치 그리고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